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님입니다. 오늘은 뷰티 크리에이터로 컴백했습니다. 여러분, 속옷 유튜버 아니에요? 오랜만에 원 브랜드 메이크업 튜토리얼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의 브랜드는 도고 바로 힌스입니다. 힌스에서 약 135만원어치의 제품을 직접 구입을 했고요. 거의 모든 제품을 다 산 것 같아요. 이 힌스라는 브랜드는 2019년 초에 출시를 하면서 굉장히 핫하게 성장하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제가 종종 시딩 제품들을 통해서 몇 번 발라보긴 했지만 이게 괜찮은 브랜드인가? 좀 요즘 유행하는 그런 컨셉의 브랜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생각 이상으로 엄청난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힌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제품군이 많지가 않아요. 굉장히 고심해서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그래서 힌스라는 브랜드에는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뭘 사야 되는지, 뭐는 꼭 사야 되는지 저와 함께 탈탈 털어보도록 할게요. 뿅! 첫 번째로 꺼내볼 제품은 힌스의 세컨 스킨 커버 컨실러입니다. 컬러가 궁금해서 5개 컬러 모두 사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무려 컬러가 5가지나 있는데 이건 마치 하얀 인간들을 위한 컬러 바리에이션 같네요. 가장 밝은 호수와 가장 어두운 호수의 톤 차이가 크지 않죠. 제가 평소에 즐겨 쓰는 딥한 23호 컬러들과 나열해봤어요. 딥에서 기대한 컬러가 거의 21호 같아요. 딥을 직접 사용해 보겠습니다. 제형은 굉장히 꾸덕하고 헤비했어요. 얇고 가벼운 커버 포뮬러는 아닌 것 같고요. 같은 양을 발랐을 때 나스나 메포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 말은 즉슨 피부가 건조한 상태에서 올리면 갈라지고 들뜸이 생길 제형이고요. 반대쪽에는 헤라 딥을 같은 양 올려보겠습니다. 같은 딥 컬러인데 확실히 밝죠. 그러나 커버감, 두께감은 헤라보다 훨씬 강하네요. 글쎄요, 별로 인상적이지 않은 제형과 컬러 같습니다. 저는 패스. 다음은 힌스의 신상 세컨 스킨 파운데이션입니다. 패키지가 굉장히 감각적이죠? 얘도 궁금해서 5개 다 샀는데 하나에 36,000원이라 출혈이 크네요. 컨실러와 같이 5개의 컬러로 출시되었어요. 마찬가지로 5개나 되는 옵션에 비해서 톤 차이는 크지 않아요. 다만 컨실러와는 아주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굉장히 워터리하고 가벼운 제형이라 무게감이 전혀 없는데 또 얇게 두드리면 피부톤이 은은히 밝아지는 약간 그 미백 크림 같은 느낌이 마치 아멜리 스루스루 혹은 샹테카이 코끼리 쿠션 떠올리게 했어요. 다만 더 되직하고 끈덕해서 손으로 바르기엔 상대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함께 오는 브러쉬로 한번 발라봤습니다. 브러쉬랑의 궁합 나쁘지 않고요. 특히 커버력이 제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말 뛰어난 것 같아요. 이 제형에서 낼 수 있는 커버력의 한계를 파열한 것 같은 느낌? 반대쪽은 퍼플을 사용해 올려볼게요. 아무래도 스트로크가 남지 않으니 더 빨리 바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툴 모두 궁합이 좋네요. 반을 지워내고 아멜리 쿨스루스루 발라서 비교해볼게요. 느낌이 굉장히 비슷한데 커버력은 힌스에게 10점, 촉촉함은 아멜리한테 10점 주겠습니다. 다음은 샹테카이와 비교합니다. 역시나 비슷해요. 다만 이 샹테카이 마무리감이 좀 더 실키하고 약간 고급진 광을 내긴 합니다만 5배 가격 차이에 이 정도는 이해해 줄게요. 거의 99% 비슷한 샹테카이 듀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우. 다음은 트루 디멘션 레디언스 밤입니다. 스틱 형태로 된 컬러 밤이네요. 4가지 모두 구매를 해봤습니다. 자연스럽고 절제미 있는 힌스만의 룩을 위해 꼭 필요한 제품이었네요. 마치 립밤처럼 피부를 반딱반딱 끈적찹찹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성 화장품이죠. 이 완전한 물광, 완전한 쉬머광, 술 먹은 다음날, 술 먹은 날 컬러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4가지 모두 굉장히 끈적끈적해요. 다만 이런 제품들은 파데를 바른 얼굴에 제품 그대로 대고 발랐다가는 이렇게 파데가 무너져서 뭉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민낯 위에 올리시거나 아니면 반드시 퍼프나 스펀지 같은 툴을 사용해서 위아래로 톡톡 찍어 내리면서 올려주는 방식을 써야 합니다. 무슨 방금 사우나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얼굴이 번떡번떡한데요? 사실 이런 룩은 마스크 아래 좀 의미가 없는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이마나 눈썹뼈 정도는 오케이. 블러셔도 발라볼게요. 왼쪽은 술 먹는 중, 오른쪽은 술 먹은 다음날 컬러입니다. 전 조금 부담스러운 안 맞는 컬러네요. 특별한 기능이 있지만 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트루 디멘션 글로우 치크입니다. 4가지의 컬러로 구성되어 있고요. 4가지 모두 쉬머 펄이 들어있어요. 제형은 정샘물 치크에서 보던 그 제형이고요. 폭신폭신한 젤리 형태라서 브러쉬보다는 퍼프나 손으로 톡톡 발라주는 게 발색이 좋은 제형이에요. 컬러는 쿨톤과 웜톤 고를 수 있게 출시하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저 회보라색 특이하고 이쁘네요. 일단 1호, 2호 올려볼게요. 쉬머가 들어있는 블러셔기 때문에 하이라이터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광택이 뿜뿜하게 나는 볼딱지를 볼 수 있고요. 세컨 스킨 파데랑도 잘 맞는 것 같아요. 3호는 굉장히 하얗게 발색이 됩니다. 딱 소영 언니한테 선물로 줘야 될 것 같은데.
만 24호인 제 얼굴에는 좀 허끄머리하게 뜨는 것이 좀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상 뉴 앰비언스 컬러 아이라이너 6종입니다.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의 펜이라고 할 수 있죠. 펠트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발색이 미쳤습니다. 거의 뭐 연예인들이 쓰는 그 일제 유성 마커펜 수준으로 미친 발색을 보여주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이 제품은 가히 국내 탑 아니고 뭐 글로벌 탑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발색이 되는 펜은 뭐 어반디케이, 스틸라, 뭐 세프라 컬렉션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워터프루프 제형 6가지 컬러 모두 보이는 그대로 느껴지는 그대로 발색이 됩니다. 자, 점프해서 초록 섀도우 깔아놓은 부분에 한번 그려볼 거예요. 거의 뭐 섀도우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확실한 그린 라인을 보여줍니다. 반대쪽은 노란색 좀 독특하게 올려볼게요. 주황색도 마찬가지로 있는 그대로 쨍한 발색 보여주고요. 하얀색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마치 아트, 개성하면 질 수 없는 여러분들 계시죠? 그분들을 위한 라이너예요. 근데 웃긴 건 블랙이랑 브라운은 안 만들었어요. 기본 컬러 없어요. 뭐 아마도 야심차게 준비 중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발색을 내기 위해서는 약간 흔들어주고 바닥에 좀 눌러주고 그럼 더 좋고요. 필름처럼 워터프루프로 굳어지다 보니까 덜 말랐을 때 이렇게 덧바르면 좀 닦여나가는 그 포스터 컬러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한 번에 그려야 됩니다. 엄청난 펜이에요. 진짜 감동입니다. 다음은 펜슬 다음으로 기대되는 컬러 마스카라예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짱짱한 컬러를 내는 마스카라인데 전반적으로 좀 어두침침무리한 톤들이죠. 이쯤 되면 얘네 어디다 갖다 쓰는 거지? 뭐 약간 그런 좀 접근성이 쉬운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먼저 벽돌과 브라운 발랐습니다. 역시나 기대 이상으로 털 코팅 발색이 아주 좋아요. 왜냐면 아니 저 컬러 라이너를 만든 집인데 못할 수가 없죠. 약간의 파이버와 함께 고정력도 강해서 브라운 같은 경우는 정말 속눈썹 굉장히 쫑쫑하게 이쁘지 않나요? 반대쪽은 블루와 그린입니다. 마찬가지로 굉장한 고발색, 마치 트롤 속눈썹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은 주황색과 보라색입니다. 확실히 검은 털이라서 밝은 컬러들이 훨씬 더 티가 나죠? 눈썹털이 노란 외국인들은 더 장난 아닐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왕 이렇게 특이한 거, 좀 더 특이하고 밝은 컬러들 출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흰색 같은 거. 신기한 마스카라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브로우입니다. 제 머리색과 비슷한 2가지 컬러 구매했고요. 납작 네모 쉐입의 심이 들어있는 펜이에요. 경도가 꽤 있는 편이라 파데 없는 맨손에는 발색이 힘듭니다. 다만 2가지 컬러 모두 굉장히 조색이 잘 된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맨살보다는 파데 위에 발색이 부드럽게 잘 되고요. 컬러도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맨살은 이게 그리느라 자극당해서 좀 붉은기가 같이 올라와서 섞이거든요. 라이트 브라운 먼저 올려볼게요. 누런기 어느 정도 잡아서 회기랑 섞은 뉴트럴한 톤의 브라운이라서 활용도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컬러 조색 엄청 신경 쓴 것 같아요. 반대쪽 그레이 브라운도 너무 연필심 같지 않은 그 회색의 브라운 한 방울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 컬러는 정말 아나스타샤 다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형이 좀 딱딱해서 아쉽습니다. 5%만 말랑말랑 했어도 이렇게 쌩얼에 쓱쓱 잘 그리고 다녔을 텐데 가격도 좀 비싸죠. 네. 하지만 종종 생각날 것 같아요. 컬러가 굉장히 예쁘니까요. 다음은 힌스의 브로우 쉐이퍼, 브로우 마스카라예요. 작은 총총이 솔이 달려있는 마스카라고요. 투명을 포함해 총 3가지 컬러를 구입했는데 역시나 컬러는 미쳤습니다. 아주 적절한 뉴트럴 브라운 컬러들이에요. 근데 흰색은 뭐지? 요거는 힌스 룩 보면은 이 눈썹이 다 까디집어져 있어요. 작년부터 요런 눈썹이 유행인 것 같은데 심지어 이 털도 안 민 상태로 요런 브로우 마스카라로 방향만 잡아주는데 이건 좀 흰기가 도네요. 다만 제형이 아쉬운 게 이 이쁜 컬러들을 제대로 발색하진 못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결 고정력을 더 중요시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끈적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고 이 끈적한 베이스에서는 발색이 쉽지가 않아요. 보통 이렇게 포슬포슬한 파스텔처럼 만져지는 친구들이 발색이 강하거든요. 확실히 눈썹 앞머리를 이 흰스처럼 만드는 데는 아주 좋은데 그만큼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힌스의 싱글 아이섀도우들을 볼 거예요. 저는 마음에 드는 컬러 7가지를 구매해봤습니다. 역시나 컬러들이 아주 차분하고 독특하고 좋습니다. 발색은 보이는 그대로 잘 되는 편이고요. 역시나 브라운 뉴트럴 계열의 조색들이 돋보입니다. 힌스는 글로우, 쉬어 매트, 세틴 매트, 벨벳 매트 4가지의 제형이 존재하는데요. 벨벳 매트가 발색은 잘 되는데 그만한 가루 날림이 있어서 붓이나 손에서 잘 덜어서 올려야 될 것 같고요. 글로우 타입은 가루 날림 없이 굉장히 잘 밀착되는 편입니다. 쉬어 매트가 좀 신기한데요. 이렇게 표면이 폭신폭신한데 가루 날림 없이 촉촉하게 밀착되는 제형이에요.
힌스 섀도우 같은 경우가 이 자세히 홈페이지 모델 여신분을 본다면 그라데이션을 하거나 색을 섞기보다는 단독 발색으로 꽝 때리고 속눈썹과 피부결 등을 강조한 약간 모던한 수채 표현을 해요. 그게 약간 힌스의 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싱글 섀도우들은 웬만하면 2종 이상 눈 위에 올리지 않는 게 진정한 힌스 룩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왼쪽은 좀 그레이하게 오른쪽은 뿔그리하게 단독 발색해준 뒤 짠! 속눈썹과 립 블러셔 사우나광 입혀봤습니다. 심지어 아이라인도 안 그렸어요. 그대로 컬러만 바꾸면 또 느낌이 이런 느낌. 이게 바로 힌스 룩이에요. 힌스 섀도우는 이런 룩을 위해 사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얼굴이 홈페이지 모델 여신분이랑 똑같이 생겨야 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아이섀도우 팔레트입니다. 굉장히 감각적인 컬러 콤비로 출시부터 이목을 끌었던 제품들인데요. 스카이블루, 브릭, 베이지 컬러들의 조합이 굉장히 세련된 팔레트입니다. 이건 뭐 거의 디자인 스쿨, 어도비 쿨러에나 볼 수 있는 색 조합인데 진짜 디렉터님 계신다면 약간 컬러에 목숨 거는 천재 디자이너 같아요. 근데 사실 눈에 바르기에 저 블루 쉽지 않죠. 이 홈페이지 모델분처럼 생겨야 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첫 번째 컬러 이후로 추가된 라벤더 마브 베이지 조합의 팔렛인데요. 의외로 발색은 되게 청순해서 쿨톤 라벤더 좋아하시는 분들 잘 어울릴 것 같고요. 두 팔렛 모두 벽돌 뿔그리랑 자주 뿔그리가 많아서 저는 뿔그리는 다음 기회에 쓰도록 할게요. 자, 이제 립으로 넘어가 볼게요. 무드 인앤서라는 라인에서 파생된 다양한 제품들이 나올 건데요. 첫 번째는 쉬어입니다. 쉬어는 투명하고 얇다는 뜻이죠. 두 가지 컬러 사봤습니다. 뒤에 나올 마트 타입이랑 비교를 해보면 광택이 이렇게 다르니 표현도 다르겠죠? 버건디한 미러라이크, MLBB한 인더 모먼트 두 가지입니다. 인더 모먼트 발라볼까요? 이 생각보다 채도가 좀 낮은 자연스러운 색깔이고요. 가볍고 촉촉 매끈한 제형으로 쉽게 발리고 블렌딩할 수 있는 제형이었습니다. 다음은 무드 인앤서 마트 버전입니다. 힌스 제품 중 인기가 가장 많은 라인이고요. 5가지 컬러를 구매해봤어요. 뮤트한 웜톤, 쿨톤 느낌이 다 보이는 컬러들이고요. 살짝 미미한 광택이 있는 보슬보슬한 제형으로 한 번에 발리는 양이 굉장히 많아요. 먼저 얼루어입니다. 뮤트 느낌 가득한 로즈 핑크고요. 오늘 아이 메이크업이랑은 그닥 어울리지 않지만 이게 밝아서 좀 청순한 컬러인 것 같아요. 다음은 타임리스, 고추장 한 방울 들어간 차분한 뮤트톤. 제형이 정말 포슬포슬해서 풀립으로도 좋지만 블렌딩해서 뽀얗게 올리는 것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은 무드 인앤서 라인의 리퀴드 매트입니다. 역시나 감각적인 컬러들로 마음에 드는 4가지 구매를 해봤고요. 포슬포슬한 크림 무스 같은 느낌이고 부드럽게 펴발리는 게 이 페리페라 에어리 생각납니다. 4가지 컬러 모두 마음에 듭니다. 장미를 약간 단계별로 누른 것 같은 컬러감이 아주 잘 고른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착색이 있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착색은 강하지 않았어요. 언체인드입니다. 굉장히 베이지한 컬러로 오늘 룩에 잘 매치되는 것 같죠? 제형은 흡수되기보다는 생각보다 좀 얹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입술이 건조하면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풀 크레딧입니다. 장미를 진하게 우린 것 같은 컬러로 원래 이런 포슬이들이 색이 진해질수록 표현력이 좋아지거든요. 이거 이렇게 진하니까 예쁘죠? 몇 번 더 발라주니까 굉장히 입술이 두꺼워 보이는 느낌이 들면서 예쁜 색으로 블렌딩이 되었어요. 다음은 무드 인앤서 리퀴드 글로우입니다. 4가지 컬러들 구매를 했고요. 역시나 조색은 정말 대단합니다. 장미 수채화 물감 발라놓은 듯한 색감 정말 예쁘지 않나요? 굉장히 물먹 틴트 느낌으로 피부에 잘 흡수되면서 발리는 게 리퀴드 마트랑은 아예 다른 느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지우고 나서도 착색이 꽤 오래가니 지속력도 좋겠네요. 인뎁스입니다. 아까 베이지가 잘 어울리는 듯해서 올렸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투명한 컬러죠. 제 입술색에서 크게 변하지 않은 느낌이고요. 얼티메이트는 자기 입술색과 섞이면서 모델 룩이랑은 또 좀 다른 느낌을 내더라고요. 제형은 역시나 굉장히 매끈, 반짝 촉촉합니다. 착용감이 되게 편하고 좋아서 자주 쓰게 될 것 같은 라인입니다. 마지막은 무드 인앤서의 젤 글로스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3가지 구입했어요. 역시나 내추럴 시크 글로우 맛집답게 이런 반짝이 립글로즈 없으면 아쉬울 것 같았어요. 입술은 물론이요, 볼에도 바르고 눈두덩이에도 바르고 이런 화보 찍기에는 정말 안성맞춤인 제품이지만 실용성은 거의 없죠. 뭐 요새 같은 마스크 시국에 말이죠. 3가지 컬러 모두 틴트는 없이 아주 안에 들어있는 쉬머 차이만 있습니다. 틴트가 있을까 하고 맨 입술에 발랐다가 튀김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얘는 틴트를 따로 쓰고 올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넘어갈게요. 네, 이렇게 해서
장장 10시간 동안 촬영, 저한테는 10시간, 여러분들한테는 10분. 나름 제품군이 또 적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발라보니까 정말 끝도 없이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힌스 여러분들 제품 제대로 보셨을 텐데 그러면 존조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에서도 이미 말했지만 파운데이션, 힌스의 세컨 스킨 파운데이션입니다. 이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잘 없어요. 이런 제형을 기존의 브랜드들이 쉽게 만들 수 있는 제형이 절대 아니고 특출난 브랜드, 예를 들면 샹테카이, 예를 들면 아멜리 같이 조금 내부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좀 센스가 있고 시대의 흐름을 읽는 그런 제작자가 만든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래서 흔치가 않아요. 이 제형은 정말 처음 보는 제형이고 처음 보는데 굉장히 괜찮은 그런 제품이었어요. 아주 약간 컬처 쇼크? 저는 우리 또 제가 러브러브 하는 15만원짜리 쿠션이 떨어지면 요거를 부어서 쓸까 요런 정도로 약간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실키하고 고급스럽고 촉촉하고 얇고 모든 걸 다 해. 이상입니다. 다음 존조템은 말했죠? 없던 제품을 만들었어요. 바로 New Ambience Color Eyeliner 6종입니다. 야, 이거는 뭐냐면 해외 브랜드에서도 이런 제품은 아예 못 봤어요. 제가 뭐 해외를 안 나간 지 지금 거의 2년 돼가지만 그래도 이전까지 뭐 세포라를 1년에 한 5번은 갔었거든요. 컬러 라이너인데 이렇게 강한 페인트를 내면서 이렇게 또 워터프루프고 이렇게 잘 그려지는 펜슬이 있었나? 뭐 스틸라였나 세포라 그 PB 상품이었나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컬러별로 만약에 베리에이션이 더 나온다? 그러면 거의 저는 완전 소장같이 100% 이걸로 그냥 그림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얼굴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포스터 컬러를 화장품으로 만든 그 느낌이기 때문에 사실 좀 일상생활에 쓰기는 여러분들이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저같이 메이크업 굉장히 좋아하고 혹은 좀 특이한 메이크업을 즐기는 분들한테 꼭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아니 괜찮아. 지금 오늘도 제가 이제 라인을 좀 앵무새같이 여러 개를 그렸지만 이 중에 하나만 그려도 굉장히 또 바다에서 혹은 요즘 바다 못 가지 집에서 바캉스 기분 내기 좋겠네요. 어쨌든 굉장한 펜슬 메이커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뭐 다른 제품들도 다 기대 이상이었지만 뭐 섀도우도 발색 괜찮았고요. 립들도 굉장히 생각을 한 번 더 하고 고민을 한 번 더 한 그런 조색을 보여주는 브랜드였고 그렇지만 뭐 립이나 섀도우는 뭐 다른 브랜드에서도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 약간 그런 제형이었어요. 앞에 두 존주템을 정말 따라갈 수 없던 제품을 만든 힌스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약 135만원어치 힌스 제품, 전 제품 다 털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오늘 제품 중에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제품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다음 브랜드 어떤 거 털어보면 좋을지 여러분들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제가 체크하고 돈 쓰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